네, 안녕하십니까. 철도 차량 운전규칙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의 마지막에 열차 간의 안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냈습니다. 열차 간의 안전 확보는 기본적으로 폐, 열, 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폐색에 의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열차 간의 간격을 확보하는 장치에 의한 방법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시계 운전, 즉 눈으로 직접 보고 기관사가 운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인 폐색에 대해서 깊게 배우겠습니다. 일단 철도 차량 운전의 폐색에 의한 방법은 도시철도 운전 규칙에서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상용 폐색 방식과 대용 폐색 방식으로 나뉩니다. 상용 폐색 방식은 자, 차, 연, 통으로 외워주시면 되고, 대용 폐색 방식 같은 경우는 통, 통, 도, 령 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어디서 시험 문제가 나올지 알아보겠습니다. 제48조 회색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열차의 진로상에 있는 회색 구간의 조건에 따라 신호를 현시하거나 다른 열차의 진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당해란 말은 바로 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서 다른 열차의 진입 대신 진출 이란 말로도 자주 나옵니다. 폐색이란 말은 도시철도 운전규칙에서부터 많이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49조 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폐색에 의한 방식으로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본선을 폐색 구간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정거장 내의 본선은 이를 폐색 구간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9조에서는 본선 그리고 정거장 내의 본선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본선 대신 측선, 정거장 내 대신 정거장 외 혹은 본선 대신 측선이란 말로 잘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일정 구간을 폐색 구간으로 분할하여야 됩니다. 근데 정거장 내의 본선은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이 정거장 내의 본선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운전규칙에서 역시 정거장 안의 본선이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의 폐색 구간에는 둘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9조의 2항에는 둘 이상 대신 하나란 말로 자주 나옵니다. 하나의 폐색 구간에는 둘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행할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전차선 3고장 보철이라는 단어로 외웠습니다. 예외 조건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예외 조건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도 차량 운전규칙에서는 총 4가지의 조건이 나왔습니다. 동력차의 연결 위치는 열선 고장 정보 사기 로 저희가 외웠었고, 열차의 운전 위치는 전차선 3고장 시차 시험장 무전, 열차의 운전 방향 지정은 열선 3시험 양입장 정상 퇴행이란 말로 외웠고, 네 번째로 열차의 퇴행 운전은 이번에 할 조건은 퇴색에 의한 열차 운행입니다. 이번 조항도 제가 외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조는 제시, 차서, 공구 보유 라는 단어로 외웁니다. 첫 번째 제는 열차 제어 장치입니다. 시는 시계 운전입니다. 그리고 자는 제36조 제2항의 자동 배색 신호기의 정지 신호와 관련된 조항을 말합니다. 서는 제36조 제3항의 서행 허용 표지를 추가하여 부설한 자동 배색 신호기와 관련된 내용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공은 공사열차, 구는 구원열차, 보는 보조기관차, 유는 유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에 대한 암기를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시험에 나올 것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서는 진입 대신 진출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6조 제2항과 제3항은 열차를 진입시키는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2항 같은 경우는 고장열차와 구원열차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구원열차가 있는 배색 구간에 고장열차를 운전하는 경우와 같이 쓰이는 경우입니다. 3번은 공사열차 대신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선로가 고장나면 구원열차가 아니라 선로를 공사하는 공사열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폐색 구간을 없애고 그냥 뒤의 보조 기관차를 열차로부터 떼었을 경우로 쓴다거나 아니면 뒤 대신 앞 이란 단어로 헷갈리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유도라는 말 대신 다섯 번째는 유도란 말을 없애고 다른 열차를 진입시키는 경우라는 말로 헷갈리게 합니다. 여기서는 유도란 말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열차 제어 장치에 관한 내용을 뺀다거나 서행과 같은 단어를 빼서 선택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차를 폐색에 의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열차를 운전하거나 시계 운전이 가능한 노선에서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는 6번을 제와 시로 외웠으므로 틀리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열차는 폐색 구간에서 운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외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폐색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 처음에서 말했던 것처럼 열차 간의 안전 확보는 폐색, 열차 간의 간격을 확보하는 장치, 그리고 시계 운전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폐색 방식은 항상 쓰는 상용 폐색 방식과 상용 폐색 방식의 고장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용 폐색 방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상용 폐색 방식은 자, 차, 연, 통입니다. 자연 차통으로 외워도 되는데 굳이 자차 연통으로 외우는 이유는 도시철도 운전규칙에 보시면 상용 폐색 방식의 자동 폐색식 또는 사내신호 폐색식에 따른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차까지는 도시철도 운전규칙에서도 사용되지만 연통 같은 경우는 철도 차량 운전규칙에서만 쓰입니다. 따라서 도시철도 운전규칙에 연과 통이 오게 되면 틀리게 됩니다. 연동 폐색식과 통표 폐색식은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만 있습니다. 대용 폐색 방식은 통신식의 통, 지도통신식의 통, 그리고 지도식의 도, 지령식의 령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지령, 통신식 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통신식이 있고 지도식이 있고 그 두 개의 낱말을 합친 지도 통신식이 있습니다. 지령식은 있으나 지령식과 통신식을 합친 지령 통신식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답으로 한 번씩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각각의 폐색 방식을 배우겠습니다. 제51조 자동 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 구간의 폐색 신호기, 장내 신호기 및 출발 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가 도시철도 운전규칙을 설명드릴 때 자동 폐색식은 출발, 폐, 장으로 외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철도 차량 운전의 자동 폐색식 또한 출발, 폐, 장입니다. 여기서 다른 신호기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동 폐색식은 도시철도 운전규칙과 같이 출발, 폐장입니다. 폐장은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운 여름에 수영장으로 출발을 했는데 도착해보니 그 수영장이 폐장했다 라는 말로 연상하시면 쉬울 겁니다. 출발, 폐장. 자동 폐색식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역과 역 사이에 일정 구간을 나눠서 자동적으로 폐색이 가능한 신호기를 세워서 폐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신호기들이 갖추어야 될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폐색 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있을 때는
자동으로 정지 신호를 현시할 것. 두 번째로는 폐색 구간에 있는 선로 전환기가 정당한 방향으로 개통되지 아니한 때 또는 분기선 및 교차점에 있는 차량이 폐색 구간에 지장을 줄 때에는 자동으로 정지 신호를 현시할 것. 세 번째는 폐색 구간에 고장이 있을 때에는 자동으로 정지 신호를 현시할 것. 네 번째는 단선 구간에 있어서는 하나의 방향에 대하여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때에는 그 반대 방향의 신호기는 자동으로 정지 신호를 현시할 것. 첫 번째로 자동으로 정지 신호를 현시할 것 대신 서행 신호란 말로 잘 나옵니다. 두 번째는 차량이 폐색 구간에 지장을 줄 때란 말을 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서행 신호를 현시할 것 이란 말로 나옵니다. 3번도 정지 신호 대신 서행 신호로 나오고 4번은 단선 구간 대신 복선 구간이란 말로 나오고 또한 반대 방향이란 말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방향의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때에는 그 신호기도 자동으로 정지 신호를 현시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신호기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다 정지 신호, 정지 신호, 정지 신호, 정지 신호입니다. 서행이나 출발 신호가 아님을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52조 연동 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 구간 양쪽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연동 폐색기를 설치해야 한다. 연동 폐색식 같은 경우는 역과 역 사이에 신호기를 두는 것입니다. 역과 역 사이에 신호기를 두어서 이 신호기의 연동 상태에 따라서 폐색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초록색 불이 들어올 경우에는 역과 역 사이에 열차가 없으니 들어와도 되는 것을 의미하고 빨간색이 있을 경우에는 역과 역 사이에 열차가 있으니 다음 열차를 진입시키지 못합니다. 연동 폐색식의 경우는 역과 역 사이에 열차가 한 대밖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지금은 잘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역과 역 사이에 열차가 여러 대가 들어올 수 있는 자동 폐색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양끝 대신 한끝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신호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다음 각목에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폐색 구간에 열차 있음, 폐색 구간에 열차 없음. 두 번째, 열차가 폐색 구간에 있을 때에는 그 구간의 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수 없을 것. 없을 것 대신 있을 것이란 단어가 옵니다. 세 번째, 폐색 구간에 진입한 열차가 그 구간을 통과한 후가 아니면 제1호 감옥의 표시를 변경할 수 없을 것. 제1호 감옥의 표시는 열차 있음을 말합니다. 단선 구간이 있어서 하나의 방향에 대하여 폐색이 이루어지면 그 반대 방향의 신호기는 자동으로 정지 신호를 현시할 것. 여기서도 정지 신호 대신 진행 신호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53조 열차를 폐색 구간에 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제52조 제1남옥의 표시를 확인하고 전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2조 제1호 남옥은 폐색 구간에 열차 없음을 말합니다. 또한 제가 처음에 상용 폐색 방식을 자, 차, 연, 통으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차는 도규, 철규 둘 다에서 쓰이고 연통은 철교에서만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상용 폐색 방식에서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용 폐색 방식은 연동 폐색 방식과 통표 폐색 방식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동 폐색 방식과 차내 폐색 방식은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통표 폐색 방식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승인은 제52조 제1호 감옥의 표시로 해야 한다. 제52조 1호 감옥은 있음입니다. 폐색 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없다. 연동 폐색 방식에서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제1호 감옥, 제52조 1호 남옥, 그리고 52조 1호 감옥의 표시입니다. 각 조항의 표시를 감옥으로 하는지 남옥으로 하는지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4조 차내신호 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차내신호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차내신호 폐색식은 쉽게 말하면 차 내에 있는 신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 내에 각종 장치들과 연동이 되어서 차 간의 거리를 알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 화면을 보고 자동적으로 폐색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정지 신호 대신 출발 신호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폐색 구간에 열차 또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두 번째, 폐색 구간에 있는 선로 전환기가 정당한 방향에 있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방향에 있는 경우 라고 잘 나옵니다. 정당한 방향이 있으면 정상이므로 정지 신호를 현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다른 선로에 있는 열차 또는 차량이 폐색 구간을 진입하고 있는 경우. 진입 대신 진출이란 단어가 옵니다. 그리고 4번은 중요한데, 열차 제어 장치에 지상 장치에 고장이 있는 경우. 지상 장치 대신 차상 장치 란 말로 잘 나옵니다. 제54조가 시험에 나올 경우에는 지상장치 대신 차상장치로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열차 정상 운행 선로의 방향이 다른 경우 대신 같은 경우. 차내 신호 폐색식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차상장치로 잘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55조 통표 폐색 방식의 제55조 통표 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 구간 양쪽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춘 통표 폐색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통표 폐색 장치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양쪽의 역에는 통표 폐색 장치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쇠로 만들어진 통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사에게 이 통표를 줍니다. 이 통표 폐색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전화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역에서 연동이 되어서 각 역에서 협동을 해서 통표 폐색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통표 폐색 장치가 연동이 되어서 둘 중에 하나만 꺼낼 수 있습니다. 즉, 기관사에게 이 통표를 주어서 다음 역에 가지고 가야지만 이 통표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기관사가 통표를 받고 다음 역으로 가서 통표를 전해주어서 통표 폐색 장치에 넣어야지만 이 통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관사가 한쪽 역에서 통표를 받았을 때는 다음 역 사이에 열차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통표를 이용해서 역과 역 사이에 열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을 통표 폐색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 대신 한끝이란 단어가 잘 나옵니다. 통표는 폐색 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협동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이를 꺼낼 수 없을 것. 여기 역시 양끝 대신 한끝이라고 잘 나옵니다. 폐색 구간 양끝에 있는 통표 폐색기에 넣은 통표는 한 개에 하나여 꺼낼 수 있으며 꺼낸 통표를 통표 폐색 넣은 후가 아니면 다른 통표를 꺼내지 못하는 것일 것. 여기서도 양끝 대신 한끝이란 단어가 오고 하나 대신 두 개와 같이 숫자를 한 개 대신 두 개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접 회색 구간에 통표는 넣을 수 없는 것일 것. 아까 설명을 계속하면 다음 역에서는 동그란 통표 대신 예를 들면 세모난 통표를 사용합니다. 즉 인접역에 통표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동그라미 통표로는 이 역과 역 사이에서만 열차가 없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있는 것일 것이라고 잘 나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표 폐색기에는 구 구간 전용의 통표만을 넣어야 한다. 말씀드렸듯이 그 구간 전용의 통표가 따로 있습니다. 인접 폐색 구간의 통표는 그 모양을 달리하여야 한다. 달리하여야 한다 대신 비슷하여야 한다 라고 나옵니다. 열차는 당해 구간의 통표를 휴대하지 아니하면 그 구간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조 열차를 통표 폐색 구간에 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폐색 구간에 열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하려는 방향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 운전 취급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동 폐색식과 통표 폐색식은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표 폐색식만 운전 취급 담당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전 취급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열차의 운전에 사용하는 통표는 통표 폐쇄기에 넣은 후가 아니면 이를 다른 열차의 운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고장 열차가 있는 폐쇄 구간에 구원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고장 열차가 있는 폐쇄 구간에 구원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구원 열차와 고장 열차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열차 간의 안전 확보 중 폐색에 의한 방법에서 상용 폐색 방식을 다뤘습니다. 오늘도 여러 조건과 시험에서 잘 나오는 단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번 외워보시고 조건 같은 경우는 백지를 놔두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철도 차량 운전 규칙 7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